10월 FOMC 이후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인하를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미 상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가 결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을 만나 회담을 가졌는데요.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에 대한 내용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이제 1,500억 달러는 우리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의약품이나 목재 제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쌀이나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에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다만 가능성은 낮았는데 일각에서 계속 미래를 가졌던 한미 간 통화 수합부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경제 부담은 덜었다라는 평가가 많고 또 안보 동맹도 확인하게 된 셈인데요. 이제 오늘 오전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 또한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잘 나가던 시장의 파월 의장이 매파의 회초리를 흔들었습니다. 간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내리고 QT 종료를 선언했지만 곧바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가 인하에 대해선 선을 긋자 뉴욕 증시는 한 차례 출렁였습니다. 그나마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만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가 0.16% 빠졌고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홀로 0.55%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GTC 컨퍼런스에서 여러 호재가 나온 덕분에 오늘까지도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시총 5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애플과 아마존도 각각 0.26%, 0.46% 상승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내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전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한 덕분에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간밤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탓일까요? 시간별 거래에서도 현재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은 월가에서 TPU 칩 도입 확대와 또 클라우드 매출 상승을 기반으로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주가가 2% 넘게 올랐는데요. 실제로 장 마감 후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 알파벳은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겼고 검색 사업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현재 주가는 시간별 거래에서 6%가량 폭등하고 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도 오늘 실적을 공개했죠. 메타는 정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조금 전 보여준 성적표는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매출 자체는 괜찮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일회성 세금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현재 주가가 7%가량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기업들도 보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흐름 좋으면서 오늘 브로드컴도 3.49% 급등세 나타냈고요. 다만 JP모건은 추후에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자 주가가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FOMC 결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연준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3.75에서 4%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양적 긴축은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죠. 구체적인 시기도 발표됐는데요. 연준은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12월 1일에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6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규모 축소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고용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명서에서는 최근 몇 달간 고용과 관련한 위험이 커졌다면서 노동시장 둔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이번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고 12명 중 1명은 B컷을 또 1명은 동결을 주장하면서 내부 분열이 크게 드러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명서가 발표됐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등판하고 나서부터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했죠.
연주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12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강하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면서 추가 인하에 선을 그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또 현재 셧다운으로 인해 나온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는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10월뿐만 아니라 12월 인하 가능성도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노동시장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몇 달간 동결 기조를 유지한 뒤에 2026년에 분기별로 3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12월 인하 가능성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어제만 해도 90%에 달했던 이 추가 인하 가능성이 하루 만에 50% 후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나 트레이딩에 크게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우선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치솟았는데 10년물 금리는 곧바로 0.09%포인트 오르면서 다시 4.4%대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2년물 금리도 0.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금값도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금선물을 오늘 1% 가까이 빠지면서 온스당 $4,000 밑에서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유가도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상승폭을 일부 줄여 나갔는데요. WTI는 0.55%, 브렌트유는 0.64%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최초인데요. 주가는 올 들어서만 60% 가까이 올라 불과 석 달 만에 시총은 $1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날 열린 GTC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 버블은 없다. 자신감을 내비친 젠슨 왕씨의 한마디가 주가에 불을 지폈는데 AI 칩 주문만으로 향후 몇 분기 동안 $5천억 매출을 올릴 것이란 말에 월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대의 선언문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AI 붐이 닷컴 버블처럼 꺼질 것이란 회의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엔비디아의 이번 시총 $5조 돌파를 거품이 아닌 수익성에 기반한 결과를 보고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줄줄이 나온 실적도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가 나란히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적을 내놨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넘어섰고 특히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40% 급증하면서 견인차 역할을 해줬는데요. 다만 같은 기간 자본 지출이 1년 새 70% 넘게 늘어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비용 부담과 함께 단기 AI 수익화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실적 발표 전 터진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이슈 때문인지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월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올렸는데요. 핵심 광고 사업과 클라우드 부분이 모두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우리 돈 1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이 35%나 늘면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기업들의 AI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덕을 톡톡히 봤고요. 미래 먹거리를 놓칠세라 연간 설비 투자 예측치도 기존 $806억에서 $930억로 잔뜩 높여 잡았습니다. 견조한 실적 덕에 정규장에서 플러스로 마감한 주가는 시간의 거래소 6%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타, 아쉬운 숫자를 받았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을 넘어섰는데 일회성 세금 관련 비용으로 순이익이 뚝 떨어졌고요. 이 밖에 특히 내년 자본 투자 규모가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부분도 비용 증가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주가는 시간의 거래소 7% 넘게 크게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클라우드 애저와 사무용 365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밤사이 피크를 찍었을 때는 각각 2만 건, 1만 건이 넘는 오류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사측은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 설명하면서 조치 중이다 밝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불과 한 주 전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먹통이 돼 큰 혼란을 빚은 터라 온라인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AI 쇼핑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흐름의 중심에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오픈 AI가 있는데요. 페이팔과 맞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거래로 이용자들은 앞으로 챗GPT에서 페이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픈 AI는 최근 7억 명이 넘는 주간 사용자를 기반으로 AI 전자상거래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챗GPT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발표하기도 했고, 미국 유통공룡 월마트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최근 공익법인 전환을 확정하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수익화 문제 최종 장벽을 넘을 수 있게 되자 본격적인 돈줄 찾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 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 경고해왔는데 며칠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혼다의 북미 공장이 멈춰선 건데요. 일주일간 가동을 중단하고 다음 주 후반부터는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혼다의 생산 차질은 시작일 뿐이고 조만간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유럽을 비롯한 각국 자동차 산업 협회들도 생산 중단을 경고하며 코로나 때 같은 반도체 수급난이 재현되는 건 아닌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트럼프 대통령의 100억 달러 신규 투자 발언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다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회사 측은 트럼프 일기 당시 투자 규모가 약 100억 달러였는데 아마 그 맥락 때문에 이 같은 수치가 언급된 것 같다 설명했는데요. 이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투자를 이어가겠다 전했다 덧붙였고요. 트럼프 방문을 계기로 열린 만찬 자리에서도 도요타 기호 회장이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지만 투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5G, 6G 네트워크 장비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통신 장비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젠슨왕 CEO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TC에서 핀란드 통신 장비 업체 노키아와 협력해 차세대 5G, 6G 네트워크 장비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키아는 이번 엔비디아 투자 호재로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오르며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주요국 통신 장비 시장이 내년부터 슈퍼사이클을 맞을 것이란 예상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사물 인터넷 확산 물결을 타고 수요가 커질 것이란 기대를 반영하면서 어제 국내 통신 장비주들 오랜만에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빛과전자가 상한가, 에이스테크도 29.91% 상승했고 이노인스트루먼트가 29.83% 올랐습니다. 이외 대표적인 통신 장비주로 꼽히는 RFHIC도 22%, 솔리드도 22.12%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대규모 원자력 발전 사업 협력에 나서자 국내 협력사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와 웨스팅하우스, 브룩필드 자산운용 그리고 우라늄 공급업체인 카메코는 원전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활용해 미국 전역에 최소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조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카메코의 주가는 23%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원전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살펴보시면 어제장에서 11% 넘는 급등세 보이며 마감했고 이외에 대창솔루션 9%, KNR 시스템도 7%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르비텍도 5.72% 상승 마감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어제 7% 넘게 급등하면서 55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83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39.1% 증가했고 순이익은 무려 119% 늘었는데요.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겁니다. 또 미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의 주요 거래처인 엔비디아가 4% 넘게 급등하는 등 기술주가 강세가 두드러졌던 것도 국내 반도체주의 온기를 더했습니다. IT 대표주로 꼽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어제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7% 넘게 상승했고요. 삼성 SDS 6.55%, 삼성 SDI도 6%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33%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픈 AI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카카오톡에 본격 탑재한 영향으로 카카오 주가가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챗GPT4 카카오 서비스를 시작하자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는 채팅 탭 상단 챗 GPT 버튼을 클릭해 해당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챗 GPT 답변을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채팅방에서 대화 중 챗 GPT에 바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카카오맵, 카카오톡 예약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멜론 등과 연동한 카카오 툴즈와 연결해 적절한 답을 제공합니다. 시장에선 챗 GPT를 활용해 카카오톡이 다양한 확장 서비스를 제공해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과 또 카카오 관련주들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6% 넘는 상승세 보였고 네이버는 4.74% 올랐습니다. 이외에 카카오 관련주들 살펴보면 카카오게임즈가 0.86%, 카카오뱅크도 0.21%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시장의 꿈이 4,000피였는데 이제는 5,000피도 넘어서 6,000피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 속보들에 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어제 1.8% 가까이 올라서 4,081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서며 낙폭을 줄여내며 0.2% 약세였습니다. 몇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우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이 AI 거품론을 불식시켰고요. 개장 전에 나온 SK 하이닉스 실적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오후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또 JP모건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JP모건은 12개월 내 코스피 전망치를 5,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코스피 1년 안에 6,000까지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꿈의 6,000피 실현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급 주도 주체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던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어제는 기관이 6,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개인들은 3,6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380억 원 넘는 사자세였고 개인도 645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기관만 홀로 6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올랐고요. SK 하이닉스 7% 넘는 급등했습니다. 호실적 그리고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HBM4가 사실상 완판됐다고 밝히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또 한미 원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1% 넘게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로봇 대표주와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만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등은 하락했는데 간밤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내린 1,431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자 야간 거래소 환율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새벽 2시 환율은 1,421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7거래일 만에 다시 1,420원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새벽 6시 기준 1,424원 9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크게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는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 소식을 반영하며 출발하겠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자동차주 출발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차가 14% 가까이 급등했고 기아가 10% 넘게 그리고 부품주인 한온시스템도 1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번에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하향 우려가 해소됐다며 적정 주가를 현대차는 30만 원, 기아는 16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KB증권은 현대차와 기아보다도 부품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 차례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한온시스템이 관세 부담의 95%를 고객사, 다시 말해서 완성차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오늘 시장에서 부품주들이 관세율 인하 확정과 예상보다 성공적일 수 있는 관세 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흐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이 이어집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도 이뤄집니다. 22 기준금리 결정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도 이뤄집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리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뤄집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겠고요. KB금융과 삼성 SDS, LG 디스플레이 등도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유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KT가 해킹 피해자 보상을 발표하면서 유심 전면 교체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영향이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상황 보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또 NC당 CEO와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회장 만찬 일정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일단 프리마켓 보시면 삼성전자는 0.5% 강세입니다. 10만 900원대.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0.6% 가까운 내림세로 51만 1,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2%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94,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프리마켓에서 급등합니다. 12.6%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29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살펴보시죠. 알테오젠은 약세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5% 내림세로 거래가 46만 4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0.8% 내림세, 현재 프리마켓에서 17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2% 넘게 하락합니다. 9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3% 가까운 오름세로 34만 6천 원. HLB 보겠습니다. 0.5% 내림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4만 7,8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펩트론 현재 거래가 26만 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 그리고 자동차주 흐름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In the near term, risks to inflation are tilted to the upside and risks to employment to the downside. A challenging situation. There is no risk-free path for policy as we navigate this tension between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We continue to face two-sided risks. In the committee's discussions at this meeting, there were strongly differing views about how to proceed in Decembe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licy rate at the December meeting is not a foregone conclusion. Far from it. Policy is not on a preset course.
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반대표가 2명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라는 점에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게 시장에서는 약간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보통 뭐 이렇게 반대표를 던지면은 예를 들어 뭐 인하를 하자 했으면은 동결을 합시다 하는 네. 차원의 반대인데 네. 이번에는 갈렸잖아요. 그렇죠. 위아래로. 스티브 마이런은 50bp 인하를 하자 해서 네. 여전히 뭐 도비시한 쪽으로. 근데 반면에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아니야. 금리 동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좀 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갖다가 소개해 주었네요. 진짜. 근데 우리 파월 형님 안경이 많이 내려왔다 그죠? 아니 평상시보다 이렇게 약간 좀 더 밑으로 내려 쓰셔가지고 좀 내려 쓰셨는데. 예,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이제 뭐 그만큼 이제 또 한 달 다르고 1년이 다른 그게 됐으니까. 하긴 소장님 가끔 제 폰 제가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 머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아침에 눈 떠서 그거 보고 네. 이제 장중 동향을 보는데 미국 증시가 갑자기 푹 꺾이는 대목이 있길래 맞아요. 생각했죠. 또 파월 의장이 또 한 소리 했구나.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시장이 깜짝 놀랐던 대목을 방금 화면에서 소개했네요. 네, 그러니 strongly differing view. 그러니 강력한 아주 강한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고. 그리고 12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not a foregone conclusion. 기정사실이 아니다 이래버리고. 네. 그 대목에서 시장을 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나저나 우리 이래저래 뭐 호재들이 많아서 어제 관세 한미 정상회담은 확실히 우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이게 프리마켓에서 현대차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조선주들 주가도 지금 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시장에서는 좀 기대했던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또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날 같은데 네. 한번 또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죠. 네, 오늘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파월 의장의 안경은 이렇게 더 내려갔는데 우리 김 팀장님 오랜만에 뵀는데 어떻게 머리숱은 더 풍성해지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리숱 하면 소장님도 빼놓을 수 없으시죠. 그러네요. 네, 예. 좌우가 풍성하시네요. 아니 순서상 우리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우리 김 팀장님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세요? 네, 생각보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요. 네. 여기에서 잘 안 돼가지고 네. 우리나라 환율이 튀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가장 컸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협상 굉장히 난항이었고 시간 많이 지났는데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은 총재 그리고 정부의 여러 고위 관료들이 얘기했었던 한국의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네. 돈을 넣을 어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됐고요. 뭐 연 200억 달러 상한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체력상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에 미국한테 어려움을 받았던 그런 상호 관세율 낮췄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이제 지금 현대차가 프리장에서 막 날아가는 게 네. 자동차 관세 25가 15로 된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15인가요? 일단은 25고요. 상호 관세가 다 25로 되어 있고 상호 관세가 25? 네, 25입니다. 그리고 품목 관세는 이제 각각 다른데 네. 일단 자동차를 비롯해서 몇몇 품목들이 있는데요. 예. 한국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였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한미 FTA로 0이었습니다. 그렇죠. 관세 안 내고 미국으로 수출했죠, 자동차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25가 됐고 우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국가가 일본이나 유럽 이런 데가 있는데 이쪽은 빠르게 협상을 해가지고 15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0%포인트가 손해다. 이거를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못 시키면요. 기업들이 그걸 떠안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들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해결을 한 것이고요. 예. 이제는 유럽이나 일본과 동등하게 15% 선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한국의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기술 발전도 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런 비용에 안 좋았던 재료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는 야,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엄청나게 오르고 다른 거 다 오르고 뭐 다른 거 없는데 야, 자동차가 이제 됐네. 아하. 자동차로 돈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요. 참 이게 프리마켓의 움직임이 실제로 본장에서까지도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프리마켓 움직임하고 또 본장하고 약간 다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네, 일단 프리장에는 뭐 자유롭게 거래가 되긴 하지만 뭐 일반 정규장에서 모든 투자들이 다 거래하는 것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정규장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약간의 등락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안 좋았었던 악재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측면에서는 현대차,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만들어갖고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 뭐 넥스트레이드에서는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혹시 예. 프리장에서 화장품주 움직이나요? 화장품주 체크해 볼게요. 예.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조금 소폭 올라가고 좀 종목별로는 혼조세입니다. 프리장에서 강한 거는 지금 자동차하고 조선. 조선이 진짜 강해요. 아니, 지금 이번에 같이 대통령 수행하고 있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네. 어제 인스타그램에 예. 한국 화장품 샀다고 그 인증사진 올리고 네. 뭐 하트 이모티콘 막 올리고 네. 한 13개 정도를 샀더라고. 다양하게. 그 대변인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네. 오늘은 그렇지. 자동차부터 잡아야지. 일단 네. 이쪽이 워낙 세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좀 체크해 볼게요. 저희 앞서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장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을 때 시장이 좀 출렁였다가 그래도 빠르게 좀 낙폭을 많이 하긴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 있었잖아요. 이 가운데 엔비디아는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사상 최고치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진짜 일들이 많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야, 이런 날이 별로 없는데 뭐 우리 장 끝나고 미국 장 가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막 나오고 네. 맞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빅테크들이 다 이끌어 갔었죠. 그러다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갑자기 훅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때 파월 의장이 한 소리 했구나. 혹시나 한 소리 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막 조금 횡보를 하다가 미국도 애프터마켓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 실적들을 막 발표해요. 예. 구글, 예. 메타, 막 마이크로소프트 네. 등등등 발표를 하고 엔비디아는 사실 그 전부터 올랐습니다. 뭐 이유는 이런 거죠. AI와 관련돼서 이 AI 컴퓨터 그리고 대규모 투자, 특히 6G가로 가는 그런 상황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얘기를 해줬고요. 아, 미국의 이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젠슨 왕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사실 이게 그렇지 않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뭐 독일의 GDP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의 뭐 5조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었고 뭐 나머지 기업들도 애프터마켓까지 가면서 뭐 좋았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매출이 잘 나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AI를 연동돼서 다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거를 구글이 받아가면서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반면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왔지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그 문제가 조금 커졌고요. 메타는 이제 OBBB 법안 때문에 실적이 약간 조금 달라지는 측면 때문에 장외에서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가 이끌어가는 과정을 이제 파월이 약간 조정을 했다라고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중국 이제 그 회담 있는 자리에서 뭔가 엔비디아 중국 판매 제한을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한국 11시예요. 예. 원래는 이제 부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정은 뭐 경주로 바뀌어져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엔비디아 얘기를 해줄까 말까 이게 있습니다. 예. 물론 기존에는 이제 펜타닐 관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낮춰주고 중국은 미국에 콩을 사주고 이런 협력인데 젠슨 왕이 또 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 얘기했을 때 중국이 받아주는 거 아니냐 이게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리는 얘기가 그런 거더라고요. 통 크게 뭘 완전 합의하는 것보다 이쪽에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고 전망하시는 분들 얘기가 예를 들면 중국이 히토류 맞습니다. 그냥 뭐 통제 1년 유예할게. 네. 한 1년 보자 이거고. 그래? 그러면 펜타닐 우리 조금 관리 좀 더 열심히 할게. 그래? 그러면 펜타닐 관련한 관세 20% 면제가 아니고 10%로 낮춰줄게. 이런 식으로 참 뭐랄까 쪼잔하다 할까 아니면은 하기야 국가 간의 그건데 서로 훅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가 남겨는 두대. 그러면서 엔비디아 칩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분위기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년 유예, 왜 1년 유예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년 뒤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을까?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11월 중간 선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지금 다 쓰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제 한 고맘때쯤 돼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불안을 풀어놓고 또 주가를 펌핑하고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얘기를 하는 전략이 아마 녹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장을 움켜쥐었던 여러 가지 악재를 일정 부분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위험 자산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이렇게 오히려 뭐 꿈보다 해몽이고 훈수꾼들이 더 그거 거창하게 그거 하듯이 심지어 이번에 대만 관련해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던데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기에는 너무 소심한 사람들이고 아니면 두 번째 소심하다는 표현은 그거 하고 그걸 다뤄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표면적으로 세상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다룰 사안은 아닐 것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펜타닐 10% 네, 엔비디아 콩 사줄래?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아마도-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고품격의 뭔가 회담 결과가 나온다면은 저는 내일 아침에 바로 방송하면서 사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2 정상을 갖다가 너무 희화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허허거리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예. 내일 대보면 알겠네요. 내일 대보면 알겠네요. 네. 예. 아니, 지금 전 조선 쪽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제 한미 군사 동맹 어느 때보다 지금 강력하고 이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미국에 보니까 그 어디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제 건조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섹터,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한국과 네. 미국의 조선 협력이 굉장히 강하게 엮인다라는 뜻입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랬죠. 한국의 조선을 딱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사실 올해 조선 굉장히 큰 랠리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까지 연결이 됐는데 네. 미국에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 거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그 기술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요. 우리가 우리가. 왜냐하면 필리조선소의 위치는 미국이지만 예. 소유는 한국의 한화그룹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프리장에서 한화 오션이라든지 오션이, 아니면 한화 뭐 시스템이라든지 한화그룹 전반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첫 삽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네. 그동안에 해주지 않았어요. 예. 예, 한국은 승인을 안 해준 거였어요. 네,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씩 선물을 주는 게 옛날에 1기 때는 그
그 미사일 협정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의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게 해줬어요. 네. 그래갖고 네. 그걸 바탕으로 방산 열심히 개발해 갖고 수출 주가 많이 올랐고요. 이번에는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새로운 기술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요 2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 뭐 이런 걸로 많이 어려운 영어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예. 요거를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조선 기업들은 이 랠리에 가장 선두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그한데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필리 조선소가 예. 한화오션인 거죠, 거기가. 네, 하나오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한화오션 자회사들한테 제재를 그렇죠. 제재를 예, 내린 예. 거고 맞습니다. 오늘 거기에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도 조금 터치가 그러게요.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닐 있어요. 수도 있다. 근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승적인 이야기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 직접적인 경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네. 논의할 게 많습니다. 예. 한국의 조선을 조금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예. 좀 마이너한 이슈였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얘기가 안 나오게 되면서 그냥 조선사에 부는 훈풍이 오늘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봅니다.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손정희 회장이 주최했던 그 기업인들과의 대규모 그 골프 행사에 우리 재계 총수들도 갔을 때 그때 제가 살짝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기사가 유독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나 또 정의선 회장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각별한 그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결국은 이 조선 쪽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아쉬운 쪽이고, 그렇죠. 그죠? 네. 미국이 조선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 해전이 굉장히 중요했을 때 그때는 뭐 항공모함 만들고 네. 엄청난 조선 강국이었는데요. 예.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건비나 노동력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조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 중국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인데요. 근데 네. 미국 입장에선 결국에 한국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선주 중에서도 약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전반적으로 뜨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뜰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가 있는 데가 누구냐라고 보게 되면 한화가 가장 예. 먼저 선두에 있고요. 예. 그리고 한화만으로는 사실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리 조선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울산이나 이런 데 조선소보다 되게 작아요. 도크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HD 현대그룹도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지분 투자나 아니면은 조인트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도 같이 간다라는 것이고요. 삼성중공업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LNG 사업과 관련된 이슈 네. 이런 게 연결되기 때문에 분명히 배 만드는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한테 얻어낼 게 많다. 왜? 미국이 아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렸을 것 같으면 이거는 거의 뭐 확정이네요. 그렇죠. 모든 네. 게. 맞습니다. 앞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는데 일단 기존의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줄었고 이게 현금 투자는 이제 연간 한도가 200억 달러.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분할 납부 개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반길만한 이슈긴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외환, 특히 달러가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슈예요. 예. 이거는 한국의 원화 가치를 흔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가 나가면 원화가 약해져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올라갈 때 주가는 많이 빠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00억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소비를 할 때도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노트북을 살 때도 네. 일시불로 하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무이자 할부가 좋죠. 무이자 할부가 좋죠. 예. 그리고 이게 집에 설득하기도 좋아요. 그렇죠. 네, 이게 3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거보다는 예. 이게 한 달에 예. 뭐 한 15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러면은 오케이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걸 일시에 다 나가면 우리나라가 외환 공격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나눠주게 된 것이고요. 하는 총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갖고 있는 것들 운용 잘하면 완전히 맞출 수는 없지만 네. 200억 달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는 거죠. 글쎄, 그 이제 연간 상한을 한 200억 달러로 정한 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 같아요. 뭐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네.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그렇죠. 대부분의 외화 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배당, 뭐 요런 이자, 요런 걸로 얼추 200억 원 맞출 수 충당한다. 있다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마침 뭘 이렇게 원고 하나 쓰더라고 이렇게 이걸 켜놓고 있던 차에 아니 환율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이제 뭐지 했더니 뉴스난에 보니 이제 관세 협상 합의됐다는 소식이 막 네네.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밤사이에 FOMC 지나가면서 아니 달러엔 환율도 이거 150엔 쪽으로 가나 했더니 어제 FOMC 거치면서 또 153엔으로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채 수익률하고 외환시장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2년물이 10bp나 뛰었지 않습니까? 네, 위로 올라가고 달러도 그러면서 강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달러 환율도 마냥 내려가려 하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조금 이제 20원대로 올라와 있는 중이에요. 이 국채 시장도 제법 FOMC가 작용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작용을 했죠. 그렇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9월 달에 나왔었던 FOMC 전도표에서 연준이 2번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10월, 예. 12월 두 번 네. 다 내릴 거야. 네, 그 점도표에 점이 찍혀 네, 있었기 네. 때문에 올해 2번 내리고 내년에 1번 내려갖고 좀 멈추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 나와가지고 대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정해진 건 없다. 예. 12월 기정사실 아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정해진 경로가 없기 때문에 보고 진행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셧다운이기 때문에 지표 확인하기도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또 거기에 또 언급을 했었던 게 미국 연준이 12월 1일부터 아마 이제 QT를 이제 멈추게 될 겁니다. 네. 뭐 요거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그널 자체를 강하게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게 다시 다 금리가 올라가 버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변하게 되면 달러는 강하게 변화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내려가고 있었고 뭐 해외 쪽에서 1,410원대까지 왔는데 네.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것이죠. 그럼 달러 환율 레인지는 연말까지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조금씩 올라가서 1,400원대 중반 정도 지금 수준에서 살짝 위쪽에 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협상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레인지 자체가 저희도 아마 낮추게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4,149,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902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자동차 섹터 또 조선 섹터 강세가 코스피 상승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2.9%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지금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56만 5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11% 급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28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기아도 역시 12% 급등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9,900원.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D 현대
현대중공업 9% 넘는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 조선, 방산까지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한미 간의 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무역 관세와 관련된 타결 소식이 이런 섹터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7만 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호가 34만 6천 원, HLB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4만 1,400원이고 펩트론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파마리서치도 좀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천당제약이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2만 3,500원, ABL바이오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 와, 오늘 코스피가 4,153. 굉장히 강한 출발이 예상되네요, 지금. 네, 네. 그러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당분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혹시나 싶어서 이제 집선물 흐름을 보니까 늘 이 시간대 보는 약보합 수준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가고 못 가고 하고 상관없이 우리만 좀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 표현을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며칠 전에 CT에서 나오는 보고서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그거죠. 마지못해 강세 내지는 마지못해 황소, 릴럭턴트 불이라고 미국 뉴욕 시장에서도 기관이나 이렇게 개인들 중에 그거인 거죠. 아 이거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AI 좀 거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저주저 했는데 네. 장이 계속 가니까 네. 아야 할 수 없이 사야 되네 하는 그렇죠. 이제 어떤 마지못한 황소예요. 마지못한 황소.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에 지금 83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네. 지금 이 마지못해 기다리다가 언제 조정 너무 급했잖아 하다가 이 일이 날아가 버리면 이 83조에서 하루에 1조씩만 움직여도 이게 얼마 갑니까 이게? 무서워지네요. 네네. 예. 아이고. 자, 그러네요. 또 하나 또 나왔네 속보가. 자, 좀 이거 하세요 지금. 아니 지금 워낙 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잘 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또 장중에 또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증시보다는 국내 증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더 높여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왜 한숨을 쉬세요? 아직까지 유효하죠. 지금 유효하다라는 게 수익률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네, 예. 연초 대비해서 7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장 언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네, 이런 장 못 봤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이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에 거의 50% 가까이 오른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약간 우리 코로나 때보다 좀 더 센가 안 같습니까? 훨씬 셉니다. 훨씬 센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세다는 느낌이 굉장히 몇몇 업종으로 제한돼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뭐 아까 어떻게 보시냐고 해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한숨을 네. 쉬었던 이유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네. 그 포모라고 해서 네네. 못 갖고 있는데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불장의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면 지금 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 좋다고 하니까 뭐 주식을 사기에는 힘들고 그러면 시장 ETF를 한번 사갖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사고 잊지 못해요. 이제 그날부터 생활이 안 돼요. 네. 사고 계속 보시는 거죠 이제. 계속 보시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진단 말이죠. 예, 예. 근데 한국 시장이 그렇게 분단위 막 1단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안 되고 그냥 전체 근 흐름으로 보게 되면 AI 버블에 대한 그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했을 때 올해 다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4천 넘어서 뭐 5천 간다, 뭐 해외 증권사는 뭐 6천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건 맞다.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원래 사게 되면 이제 꼭지를 잡을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왼쪽 어깨보다는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고점 보고 내려오는 그때 나가는 게 맞지. 지금 막 아예 안 보는 거는 조금 너무 포모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 좋은 말씀입니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라. 네. 왼쪽 어깨에서 팔았다가 왼쪽 어깨에서 팔았다가 머리 이거 정수리 찢겠다고 올라가면 그때 복통은 아주 그렇죠. 그때 명치를 찔러요. 네, 그때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으시죠. 아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보니까 또 강세장의 특징이 뭐랄까 장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오르는 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코스피 보면은 상승 종목 한 1,500, 하락 한 2, 300. 그런데 요즘 같은 강세장에서는 상승 한 500, 하락이 한 1,000? 뭐 이런 식이에요. 맞습니다. 맞아. 미국도 보니까 S&P 500 그러니까. 보면 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고 오히려 시장의 그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좀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돈들이요. 뭐 예전에는 뭐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하는 거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가장 좋아 보이는 것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이즈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시장을 막 확 이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조선, 뭐 자동차 이런 것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 지수의 반등 속도도 되게 빠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해외나 특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계속해서 조금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보면 한 주에 지금 이미 55만 8천 원인데 근데 엔비디아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네. 엔비디아도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되돌아보면 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 엔비디아 108불 가지고 108번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200불을 넘었었으니. 그렇죠. 예. 고민이 많이 되는 숫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50만 원 이상대로 제시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마 뭐 오늘 55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사고 싶다면 네. 그냥 나눠서 그냥 사는 게 낫지. 나눠서요? 네, 확 들어갔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누가 하이닉스 지금 사도 돼 하는 질문을 갖다가 어려운 질문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그렇죠. 맨날 패널 분들 나한테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맨날 그렇게 물어요. 그렇죠. 본인은. 왜냐면 제가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건 나오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그런 고견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 진짜 궁금한 게 소장님은 지금의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 포트폴리오를 하도 공개를 하시니까 궁금해요. 개장 10초 전이랍니다. 그래요. 그럼 개장하고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3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FOMC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뭐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이번에 25bp 인하를 단행했습니다만 지금 반대표가 2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50bp 인하를 주장한 스티븐 마이런, 여기에다가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는 동결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12월 달에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한미 간의 그런 회담 이후에 지금 타결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선이라든지 이제 자동차 쪽이 좀 강한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올라갑니다. 4,112.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902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8% 올라갑니다. 102,500원. SK하이닉스 강보합권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8% 상승합니다. 51만 7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12% 넘게 급등합니다. 지금 29만 1,000원을 넘어서네요. 지금 29만 1,500원. 그리고 기아도 12%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13만 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측면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92,900원. HD 현대 중공업 4.7% 강세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올라갑니다. 100만 6천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7% 상승합니다. 47만 4,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각각 17만 2,600원, 9만 4,800원. 레인보 로보틱스 떨어집니다. 34만 2천원이고 HLB가 2% 올라갑니다. 4만 9,1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9% 상승합니다. 14만 2,600원. 그리고 펩트로는 좀 떨어집니다. 파마리서치가 51만 3천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2% 상승합니다. 22만 3천원. 그리고 에이벨바이오도 올라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조선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13% 넘게 올라갑니다. 14만 9,500원 선. 그리고 HD현대중공업도 4.5% 강세고 삼성중공업도 상승합니다. 32,350원.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도 3% 이상 올라가고요. HD중공업도 지금 7% 강세입니다. 대한조선도 3% 오름세고요. 오늘 조선 쪽 좋고 지금 보시다시피 조선 기자재 쪽도 다 좋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이제 오리엔탈전공이 8% 넘게 올라가고요. 삼성엠텍도 6% 강세고 일승도 6% 이상 올라가고요. 하나엔진, 현대임스 다 좋습니다. 현대임스 3.7% 올라가고 하나엔진은 6% 올라가고요. 그리고 동성화인텍 본행제 쪽인데 이쪽은 좀 보합권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뭐 대표적인 종목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부품주까지도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 올라가고 현대모비스도 3.5% 상승 중이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요. 지금 보게 되면은 모티브링크가 14% 급등 중이고요. 한온시스템도 10%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형테크, 성화이텍도 10%에서 9%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 쪽 다 좋습니다. SJG 세종도 7% 올라가고 서현 이화도 7%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앞서 보셨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세트레가이도 3.6% 올라가고요. 오늘 뭐 조선 방산 다 좋고 자동차까지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2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도 685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1,452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 개인은 276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2억 원, 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많이 떨어집니다. 6원 70전 하락한 1,425원에 해당이 됐습니다. 환율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네요. 예. 그죠? 네. 그런 환율은 이제 우리 주가 상승, 환율 하락, 원화 강세 그렇게 반영하고, 다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이제 국채 수익률 급등을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니케이 약해가 출발했다가 지금 양전으로 시도 중이고, 처음에 이제 0.6% 정도, 그래서 야간 선물은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거래량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렇게 본장보다는 못하지만 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아까 동시효과에서는 너무 네, 세게 나왔자가 그렇죠. 예. 막상 개장 지수는 보니까 어느 정도 야간 선물하고 키를 맞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스피 쪽에 매기가 이제 쏠리면서 이제 1%대로 상승을 진입을 했고, 외국인이 현재 현물 사고 선물은 팔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그동안 계속 오를 때 팔기만 하던 개인들이 이제 마침내 순매수를 이제 보였다는 거는 좀 이제 변화입니다. 시장 내 변화. 네, 그렇게 보이고.
우리 김 팀장님께서도 요 지금 한 5분 정도입니다. 또 우리 시장이 시간대별로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네,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 네. 좋긴 했지만 살짝 힘 빠졌고요. 반면에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요게 쫙 땡겨 올리는 땡겨 올라간다. 네, 그렇게 되는 업종 위주로 순환매가 또 발생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대형주 하시는 게 낫겠죠, 개인분들. 대형주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왜냐하면 소형주, 중소형주가 되려면 네.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또 금리 레벨 자체가 조금 더 낮아지는 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파월 의장 얘기도 했고요. 한국도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대형주가 조금 더 포트폴리오 안정화 차원에서는 좀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는요. 예. 성장 섹터가 많은데 예. 이쪽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금리 올라가면 그냥 빠지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가 사라진 국면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조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100을 넘어선 상황에서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이 내년 코스피를 4,600. 네.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단은 4,600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산한 숫자로는 네. 사실 이 부분이 거의 뭐 낼 수 있는 거의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더 특이한 부분들 정말로 실적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바꿀 수 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네. 내년에 많이 벌 거다. 그리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한국에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줄 거야.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할 거야. 네. 이런 것들을 제가 고려해서 정한 수치이거든요. 뭐 이제 계량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 수준 이상으로 더 높게 올리기가 뭐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준에서 뭐 1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AI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수혜가 훨씬 더 큰다면 그때는 조금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코스피 전망치 이렇게 CG로 소개가 됐습니다만 한투가 4,600 했고 뭐 다른 흥국이나 키움은 이렇게 구간으로 저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김 팀장님 이렇게 뭐 하단 쪽은 어디 정도까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조정을 받으면. 지금은 하단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딱 고려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하단을 잡게 되면 레인지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럼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하단을 조금 고려하기보다는 위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를 갖고 조금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KB증권도 5,000일거 했고 좀 전 표에 보니까 JP모건은 5,000, 관로열과 강세 지속시 6,000 했는데 한번 기억해 봐두겠습니다. 그 잘난 JP모건의 이 전망을 혹시라도 이 지금 4,500 내지 4,600을 갖다가 어느 정도 대충 컨센서스가 모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만약에 내년에 연말쯤 가서 이게 3,000대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 가서는 그때도 뭐 진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놓고 한번 JP모건 한번 욕하면 하려고요. 네. 뭐 아닌 말고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렇게. 그러나 맞추면은 역시 JP모건이네 하면 되고. 그렇죠. 예. 아니 삼성전자 실적 나왔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다시피 이제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7조 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매출액은 33조 1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7조 원이네요.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지금이라도 산다면 뭐가 더 좋을까요? SK하이닉스가 더 낫죠. 아 그래요. 예. SK하이닉스가 HBM이 이끌어가는 시장에서는 1등이기 네. 때문에 네. HBM만 본다면 그리고 그게 매출을 땡기는 걸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더 낫습니다. 그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HBM 덕분에 영업이익이 7조 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약간은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 모멘텀 측면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누가 먼저 납품을 했느냐, 네. 하이닉스 먼저고요. 예. 삼성은 그걸 따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완전 AI 반도체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업은 누구냐라고 네. 봤을 때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 회사예요. 그래서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으로 끌고 가는 회사,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지만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 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저기는 아마 김팀장도 어딜 가시면 받는 질문 중에 늘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대장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에코프로가 10월 달에 지금 따블났어요. 네. 한 달 사이에. 그렇죠. 그래도 고점 대비로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 60% 70%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많이 이렇게 그 질문 받으실 거 아니에요. 2차 전지가 이제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일단 2차 전지가 네. 사실 올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기차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네. 에너지 저장 장치. 지금은 ESS로 맞습니다. 지금 달리는 중이죠. 네, ESS로 달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을 덜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눌려왔죠. 거의 그래요. 뭐 3년, 네. 4년 동안 거의 뭐 없는 자식 취급도 당할 정도로 맞아요. 네, 그랬는데 없는 자식. 네, 지금 소외된 그 주식에서 매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트레이딩에 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투자를 하셨다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 장에서 회복이 된다면 네. 빠져나와야 된다. 원금 찾고 조금이라도 수익 얻으면 그냥 빠져나오고 다른 쪽을 보는 게 훨씬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어쨌거나 전망하시는 와중에 내년도 전망하시는 와중에 다 뭐 체크하실 거고 매일매일 들여다보시는 지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때리고 뭐 했던 그때 아찔했던 거 우리는 한 4월 9일 바닥 잡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얼추 그때 대비 지금 이제 이만큼 빨리 왔는데 소위 말하는 PER, PBR 이런 쪽에서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네, 그때 보게 되면은 이제 PER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평균으로 한 10배 정도가 돼요. 통상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통상 그렇게 알고 10배, 있고. 11배 뭐.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뭐 이제 그 사원 면접 보고 이렇게 PR 10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막 받고 예,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 수준에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 관세 털렸을 때는 그 밑에 좀 내려왔었던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 12개월까지 이익을 바탕으로 현재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게 그 PER인데 12배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12배면은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평균보다 첫 번째 범위, 그러니까 평균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누게 되면 적어도 1시그마 안에 1시그마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넘어선 수치. 네. 근데 그 2시그마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 4,500 정도 돼요. 4,500. 네, 더 위가. 아하. 근데 그것까지도 넘길 수 있는 환경이고요. 현재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 이 고평가가 너무 올랐어. 아니면은 지금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야. 코로나 때보다 더 갈 거야. 이렇게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유동성 버블이 발생했을 때 그 수치가 14.8배였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버블이 아닌 거죠. 그때 대비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뭐 PBR도 항상 0.8점 정도 가면 뭐 눈 감고 사라 그랬고 네, 1 위로 올라오면 또 좀 줄여라 뭐 이런 소리 늘 들어왔어요. 그렇죠. PBR도 지금 1 위로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PBR도 지금 뭐 12개월 선행은 한 1.2배, 그리고 아하. 12개월 후행은 한 1.3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부여하는 가치하고 장부에 표시되어 있는 가치가 동일하냐, 더 비싸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장부에 있는 가치보다 20% 정도는 할증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평가에 대한 부담은
발생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하고 비교해 보면 낮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제 상승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아직 먹을 수 있지만 그 폭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예전에 20% 30% 먹을 게 앞으로는 한 10% 정도 남은 거 아니냐. 20%를 더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저 방금 자막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황 사장. 한국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다고. 황 사장. 네. 뭐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기업에 대해서 장비 이제 갖고 가는 것들이겠죠. 아니 지금 치맥회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치맥회동. 치맥회동? 네, 이재용 정의선과 치맥회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장이 확실히 좋은 게 옛날 같으면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을 때는 치맥회동 하면 이게 또 치킨 관련주들이 막 하나둘 움직이고 이랬는데 네. 확실히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대형주 장세고. 아우 단타정이 지금 아니, 그 그게 뉴스에서 아니고요. 지금 치킨 관련. 아니 예전에 그런 예전에? 그런 테마들이 있었다. 근데 아니,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어쨌건 지금이라도 이런 상승 랠리에 좀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말 있고요. 이렇게 좀 떨어지는 종목이나 섹터를 사서 좀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되는 건지 좀 고민스럽거든요. 일단 지금처럼 굉장히 지수 레벨이 높다. 그리고 네. 연일 언론에서 막 주식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예. 그냥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사는 게 가장 적합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네.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작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10% 20% 내면 기분 좋죠. 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지수 ETF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전체 지수 ETF라는 건 결국에 대형주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형주에 타는 게 맞다라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24% 오름세로 4,13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0.14% 오름세입니다. 902선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 개인이 사들입니다. 외국인은 277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오늘은 2,219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2,65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삽니다. 개인이 16억 원 팔자 포지션, 외국인도 2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홀로 7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예상한 대로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유틸리티와 기계, 전자장비와 기기 쪽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상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한화오션 등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현재 9.8% 오름세로 14만 4,9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동일스틸럭스가 5%대 강세로 2,550원, 삼성중공업이 5.3% 오름세, 거래가는 3만 1,600원입니다. 더불어서 HJ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이 모두 2%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핵 잠수함 관련해서 방산주 역시 움직임 보여줍니다. 이쪽에서는 에이스테크가 14% 넘게 올라가며 3,2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이 14.3% 오름세, 거래가는 62,900원입니다.
하나옷은 여전히 9.7%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 퍼스텍이 5.3%, 한화가 4%가량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들썩입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협상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25%에서 15% 낮아지면서 바로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온시스템이 6.1% 강세로 4,525원, 현대차가 6%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 27만 3천 원대고요. 기아가 4.2% 오름세 12만 700원, 그밖에 HL만도가 1.8%, KG모빌리티가 2.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오름세입니다. KB증권은 현대차와 기아보다도 부품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온시스템이 관세 부담의 95%를 고객사, 즉 완성차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시장의 부품주들이 관세 인하 확정과 예상보다 성공적일 수 있는 관세 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에 부품주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디젠스가 21%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티브링크가 9%가량 상승하며 11,110원대 거래됩니다. 한온시스템이 5.8% 강세, 그밖에 구형테크가 3.2%, 서현이화가 3.9%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한 대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소재나 기술이 있을까요? 네, 동박 적층판 CCL 관련주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GPU 루빈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된다고 발표하면서 AI 반도체 관련주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박 적층판 CCL은 PCB의 핵심 소재로 AI 가속기와 5G 네트워크 장비 성능을 좌우하는 필수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루빈은 블랙엘보다 더 높은 연산 성능과 효율로 MCM 설계나 HBM4 메모리 탑재 가능성이 있고 필요한 계상량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PCB뿐만 아니라 전 단계인 CCL까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CCL 시장은 22년에 21조 원 그리고 28년에는 30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이고 엔비디아의 GPU와 ASIC 수요 증가가 직결되어서 관련주 찾기는 지속될 듯합니다. 가장 먼저 대장으로 움직인 종목은 파미셀과 두산전자를 보유한 두산이 강세이고요.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이나 최근 AI 가속기와 5G 장비용 사업 진출 그리고 3공장 증설로 인해서 CCL의 핵심 구성 요소로 꼽히는 레진과 경화제를 두산에 공급하고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10월 들어서만 50% 상승을 했고요. 두산 역시 자회사인 두산전자를 통해서 23년부터 엔비디아와의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블랙엘에 이어서 루빈의 단독 공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작년 4분기부터는 엔비디아의 매출 급증으로 대만의 EMC에 이어서 선두권이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하이엔드 CCL 분야에서는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10월에만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최근 AI 산업 주도주 확산 경향으로 관련주 찾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기존 종목들 상승 추세 전략도 아마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동박 적층판 CCL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SKC와 두산인데요. SKC는 리튬 이온과 2차 전지 소재인 전지박 생산과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업황과 반도체 업황을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데요. 최근 두 업종 모두 다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2차 전지용 매출은 ESS용 최근 매출 증가로 증가 추세, 반도체는 테스트용 그리고 반도체 업황 호재로 하반기 호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4월부터 지속된 박스권 하단을 체크한 이후에 최근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해 상반기 박스권인 13만 원에서 14만 원 돌파를 향해서 반등 중이고 이 구간을 돌파 시에는 올해 최고가 돌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11만 5천 원에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0만 8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두산인데요.
비상장 계열사 두산전자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전자는 CCL 산업에서 국내 선두 입지와 글로벌 탑티어로서 역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전자가 올해 상반기 만에 매출은 이미 전년도 매출을 뛰어넘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도 전체 영업이익의 4분의 5, 5분의 4를 채우면서 하반기와 내년 블랙웰과 루빈 매출까지 더해진다면 추가 상승이 지주사인 두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올해 6월 달에 10월 초까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10월에만 50%가 상승을 해서 최근 너무 가파른 상승사세 80만 원에서 90만 원 조정 시에 진입이 유리해 보이며 손절은 70만 원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20만 원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핵심 내용과 외교적 의미 또 이어질 미중, 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박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 지난번 백악관에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예. 이번 회담 최대의 관심사와 또 의제가 관세 협상이었는데 교수님 한번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사실 어제 그 회담이 시작되기 전만 네. 해더라도 대부분 시각이 타결이 어려울 것이다.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예. 이 타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미 동맹하고 상호주의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동안 한동안 지속이 됐던 이 불안정성이 조금 제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 자동차가 15% 확정이 돼서 예. 이게 오늘 아침 주가에도 시작장에 반영이 돼 있지만은 네. 이게 상당히 우리 긍정적인 소식이 되고요. 또 미국에서 일부 그 제약 그리고 그 목재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이번에 받아낸 걸로 돼 있어요. MFN이요.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 어떤 미국이 의미인가요? 부과하는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관세율 중에 가장 저율의 관세가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예. 네네. 그리고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항공기 부품 같은 데서는 면세 조치가 이번에 확정이 예. 됐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국익 실리가 대체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해서 기대보다는 조금 안정화된 쪽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앞단에 예. 미국 쪽에서 한국 방위비 분담금 확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네. 혹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아닐 테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자체 방어 역량을 키워나가는 투자를 계속할 테니까 미국이 이 분야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카드를 받았을 때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한미 동맹의 방어 역량 제고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게 주한미군 방위비인지 예. 특별한 정의는 없었다는 예, 거예요. 예, 네, 네.
그리고 이거 핵 추진 잠수함, 예. 연료 공급 이걸 갖다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끄집어내셨잖아요. 예. 네, 요 부분 이제 그러면 미국이 이거 받아들였습니까? 예, 미국이 그 인식을 같이 했고요. 네.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미국 팀에 대해서 실무 준비 관련된 예. 지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아침에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그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앞단에서 얘기했을 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핵 추진 잠수함의 이제 원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한미 동맹의 그 방어력 증진 차원이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아쉬웠던 그 연료를 핵 추진화하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는 우리도 일정 정도 효과도 보고 미국도 명분을 얻었고 예. 그런 생각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기존에는 그럼 디젤 잠수함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식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료를 핵 추진화를 하게 되면 예. 이걸 연료 재충전 없이도 해저 활동이 장시간 가능해지니까 예. 우리 그 해군 방어력에는 상당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죠. 네. 저 화면에 나오다시피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사람이 물 밑에 들어가서 예.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오래 있을 수 네. 있지만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주 올라와야 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지요. 확실한 의미 있는 성과네요, 이거. 예. 예. 이제 핵추진이다 보니까 이제 핵연료로 이제 잠수함을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일단 핵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놀라니까. 예, 예. 어제 대통령께서 그 얘기도 했네요. 이건 예. 핵무기 적재 잠수함이 아니다라고까지도. 연료가. 예. 연료가 그거다. 예. 네. 그럼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오케이가 나왔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원칙적으로 오케이가 나왔고 다만 이제 후속 그 실무 추진 단계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하겠다. 그죠? 네. 예, 그렇죠. 그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관심을 두고 관찰을 할 만한 소식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미중 정상회담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교적 뭔가 좀 협소한 사안들에만 집중될 수 있고 진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초점의 대상입니다. 첫째는 미중이 지금 트럼프 1기 시대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되게 그러네요. 오랜만에 그러네요. 만난 거고.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양국 분위기가 통상 부분이 굉장히 험악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에이펙이라는 다자간 협력 틀에서 만나다 보니까 아마 올해 세계 최대의 정치 이벤트다 하는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 미중 예상을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국가의 전략이라는 국가의 정책이라는 거는 제일 높은 전략 측면이 있고 전술 측면이 있고 행동, 그러니까 액션 플랜 측면이 있습니다. 액션 플랜 측면에 그 일반적인 관세는 양국이 타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최근에 말레이시아 협의 포함해가지고 그런 분야는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운데 단계에 이제 전술 차원의 단계는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야는 예를 들면 미국으로서는 반도체 분야입니다. 일부 완화는 해줄 수가 있지만 네. 반도체 카드는 그걸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이 하이테크 기술이니까. 중국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히토류예요. 네. 히토류를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아마 완화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완화 차원에서 협의가 될 수가 있고 네. 가장 큰 이제 전략 차원 이거는 지정학적 문제예요. 예를 들어 대만 문제라든지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미국이 바란다는 등 이런 분야는 양국이 절대 합의가 쉽지가 않은 분야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각에서 어제 한미 협상이 예상과 달리 타결이 됐으니까 한중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예.
제가 짐작하기로는 빅딜의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스몰 딜의 가능성은 이미 조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지금 그러면은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 미중 정상회담이 몇 시로 잡혀 있는 겁니까?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 11시로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 주석이 지금 입국을 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근데 좀 전에 나온 속보로는 전용기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라는 출발을 신화통신의 속보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부산행 속보가 나오고 부산으로 있고요. 예. 경주가 아니고요? 부산행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네. 야 무슨 거의 뭐 007급인데 11시 정상회담인데 이제 출발하고 가깝긴 가깝구나. 아마 미중 관계라는 것은 워낙에 근본적인 구조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번에 어느 정도의 아마 프레임워크 차원의 이제 합의를 하더라도 네. 앞으로는 아마 계속 대화는 하면서 또 이견이 계속 노출이 되고 또 협의를 해가고 예. 는 이제 그러면서 아주 긴장 국면은 조금 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중단기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겪고 나니까 대충 좀 그 패턴을 알겠어요, 교수님. 그렇죠. 예. 그 내 손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손 안에 내가 있다. 서로 이렇게 해보니까 잡혀 있거든요. 예, 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예. 서로가 서로에게 잡혀 있는 구조거든요. 아마 계속 간다면은 그 양상을 더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일정 정도는 쥐락펴락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구도가 있습니다. 뭐 신혼 초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네, 아마 지금은 좀, 네. 중국이 미국한테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뭐 딸린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지금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신혼초 드립은 소장님은 사모님 손 안에 있는 상황이고. 아니 이제 내 손 안에 넣어볼라 하다가 그게 세상 일이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교수님 표현 딱 공감합니다. 내가 당신 손 안에 있고 당신도 내 손 안에 조금만 있어줄래 뭐 이런. 이번에 양국 구조도 보면 서로 아쉬울 때가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서로 약간 저자세. 근데 또 다시 돌변했다가 계속 아마 그런. 그래 보니까 부부관계 지금 베센트 비슷한- 장관이 SNS에다가 미국 농민들이 아주 기뻐할 만한 소식이 정상회담에서 나올 거다 했는 거 보니까 콩 사준다는 얘기인데 대두. 그랬더니 중국에서 또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그걸 또 발표를 하네요. 근데 생각보다는 참 소소한 얘기를 나눕니다. 대두콩은 사실은 중국으로서도 미국산을 완전히 금지를 하면은 중국도 대단히 손해입니다. 감당이 안 될 거고. 왜냐하면 예. 그 원료가 사람이 먹는 거라기보다는 돼지 사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중국은 돼지고기를 가장 잘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 경제는 돼지가 편해야 천하가 편하다는 돼지가 편해요. 돼지가 얘기가 편해.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돼지는 대단히 중요한 만약에 반도체보다 돼지 파동이 나면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냥 이거를 금지할 수도 없는 부담이 되는 그런 구조죠. 예. 교수님께서는 뭐 학위도 중국에서 받으셨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근데 소고기는 안 먹습니까? 예. 소고기는 안 먹나요? 아 소고기를 먹는데요. 예. 돼지고기, 오리, 닭, 소고기 하면 소고기를 가장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담 가금류 쪽이고. 예, 우리가 흔히 베이징 덕 하니까 오리를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돼지가 돼지. 최고로 돼지 치고요. 최고고. 예. 아. 돼지가 최고로 치고 그다음에 닭이고 그다음에 오리고 아하. 다행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고기에 맛들여 버리면 소고기가 너무 우리 먹을 고기가 있겠습니까 이거? 남은 중국 돈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소고기가 상대적으로 비싼 걸 보면 좀 놀라죠. 예. 그래요. 예. 네. 네.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지금 교수님 뭐 제가 체크를 못 해가지고 혹시 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대통령실에 발표하고 미국 측에 발표해서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건 없죠? 어떻습니까? 뭐 포함이 되고 안 되고는 약간 그 개별적인 발표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서로 어긋나고 하는 거는 제가 아침에도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쪽 시각에서는 우리 그 미국 정부하고 미국의 이제 싱크탱크들 네. 이쪽에서 조금 나오는 얘기가 후속 이행을 잘 관찰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후속 이행. 예, 이것은 아마도 과거에 미중 간의 그 1차 무역 협상 타결 이후에 미국이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중국이 완전히 이행을 충분히 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해외 외국과의 협상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잘 되는지는 관찰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미국 쪽에서는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1일 날 만나게 되죠. 시진핑 주석.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아마도 지금 한중 관계는 여러 가지 경쟁도 있습니다만은 예. 또 그 실무적인 협력도 아쉬운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한중 관계는 예를 들면 이제 경제 관계는 이렇게 아시아의 중요한 두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붙어 있는데 사실상 자꾸 끊겨가다시피 하는 네. 방향이 최근 몇 년에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만나게 되면 예상 시나리오는 아마 양국이 그 실무적인 교류 협력,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교류 협력에 확대해 나가자 이제 이런 쪽의 입장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중 간에는 상품을 놓고 보면은 치열한 경쟁 관계예요. 예. 우리가 또 국내에서 굉장히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상품이 나오기 위한 가치사슬, 산업사슬 네.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원료가 있을 거고 중간 단계에 있을 거고 완제품이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물려 있어요. 예. 또 서로 아쉬운 사이죠. 또. 예, 서로 네. 아쉬운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뭐 한국 거 많이 사가고 한국도 또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필요한 구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분야를 잘 좀 들여다보고 그 협력 추가 발굴할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앞단에 우리가 한중 간의 교류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거쳐가지고 양적으로 팽창했다 그러면 네. 앞으로는 지방정부끼리의 그 내실이 있는 협력을 강화를 하는 게 인문 교류를 합쳐져가지고 이게 확대가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에이펙이 성공리에 끝나고 나면 아마 한중 간에 이 서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그 몇 개 우리 광역 지자체하고 네네. 중국의 성하고는 교류 협력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이미 아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간 협력을 한다 그러면 마찰은 적고 서로 주고받을 게 많아진다. 네. 이제 그런 쪽을 한번 앞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거 에이펙 공식 일정이 이제 1일 날 11월 1일 날 끝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여기서 뭐 일종의 그 뭐랄까요 경주 선언 같은 예. 최종적인 에이펙 정상들의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게 나올 수 있다면 참 더할 나위 없이 그러면 좋을 아주 것 성공적인 같은데요. 대회죠. 예, 네. 아마 그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예상 가능한 게 자유무역주의, 자유주의 무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나올 법한데 네. 그런 원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게 될 때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는 우리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이제 의장국 성명을 발표하는 네네. 방안이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난 2018년에 에이펙 회의 때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특정 분야별로 해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는 에이펙에 예를 예. 들면 인구 구조 문제가 대단히 인류 공동의 문제니까 우리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하자든지 AI의 그 미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해가자든지 이런 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요. 네.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로서는 이제 전체 합의문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 후자가 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좀 떨어지네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라든지 조선 쪽이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요. 뭐 삼성전자는 잘 가고 있나요? 삼성전자 지금 3% 강세입니다. 아, 예. 3%. 네. 오랜만에 보는 그러네요. 수치죠. 네. 일본은 계속 약보합에 머물고 있고 중국이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 날 중국 증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네. 이따가 한 10시 반 정도 아니, 한번 또 보시죠. 국내 네. 상장된 중국 기업들 주가가 더 올라가요. 테마성으로. 그래요? 네. 테마성으로 네.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D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